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 속에는 꼭 추석날 같습니다. 네. 내일 추석을 앞두고 또 추석 전날의 분위기를 방송을 통해서 좀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 좋은 때죠. 그 기후도 좋고 그 여름에 얼마나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또 결실의 계절을 맞게 되는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가을의 결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도 드려야 되고 올 또 농사를 다 지은 그런 또 결산도 함께 좀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함께 흐뭇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올해는 특히 긴 연휴로 인해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더 이 추석 명절을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 벌써 많이 모인 댁도 그럴 계실 겁니다. 거예요. 연휴가 네. 길어서 미리미리 교통 사정 때문에 벌써 오셨을 텐데 가족들과 함께 모이다 보면 주부는 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음식도 해야 되고 또 손님도 맞아야 되고 또 할 일이 참 바쁩니다. 근데 이제 음식 솜씨도 좀 내야 되고 옷도 좀 다림질도 하고 새 옷 챙기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그래서 한가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이 추석을 맞아서 이 네. 좋은 명절을 맞아서요. 네. 우리는 이 추석에 대해서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저희 가정저널에서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네. 75분 동안 여러 가지 추석에 담긴 의미도 생각해보고요. 음식도 맛보고 하겠습니다. 방송에 초대돼서 이 자리에서 떡을 만드는 댁들은 이제 보통의 가정들인데 이 네. 댁에서는 어떻게 떡들을 만드시는지 가족들과 함께 구경도 좀 하고 네. 또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선생님들 좀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길이 벌써 화면 속에 분주하죠? 바쁜데 첫 번째 가족을 좀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가족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떡을 벌써 아주 예쁘게 벌써 빚어놓으시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네. 제일 어른이시죠?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네, 그렇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저 개포동 삽니다. 개포동에 올해 물 좀 든 곳도 있죠? 아니요, 거긴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세요? 현대 아파트라서 네. 괜찮습니다. 이게 저 추석 무렵이 되는데 수해 맞으신 분들은 또 우울하시거든요. 그럼요. 예. 떡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그분들 생각도 좀 하면서 하시는. 네.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떤 겁니까? 이 송편도 참 여러 가지죠. 네, 뭐뭐 여러 가지. 준비하셨어요? 송편요. 네. 그저 콩, 저 뭐쓰게 깨, 밤 그렇게 준비했네요. 네. 그건 속거리고요. 네, 쑥송편도 보이고 쑥송편도 여기. 배우고, 네. 저 흰 것도 있고 분홍도 있고 그저 그러네요. 아유 예쁩니다 네. 아주. 이게 이제 추석 송편 몇 년 솜씨십니까? 뭐요, 벌써 69이니까 뭐 한 50년 넘지요. 그렇죠. 넘지요, 뭐 70년 가까이 되죠. 열 아니죠. 뭐 그렇게는 안 아 그렇게 안 되지. 아마 한 50년 됐죠. 10여 세 지나서부터 네. 어머니 도와드렸을 텐데. 네, 할머님 그렇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저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입니까? 그럼 네. 오늘 만드시는 이 송편도 경상도식이 될까요? 아닙니다. 경상도는 좀 이렇게 좀 큽니다. 예.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떻게 뭉쳐. 하시는 이렇게 요 뭉치가지고 이렇게 큰데 이건 네. 서울 생표입니다. 서울도 네. 배우셨어요? 네. 서울 오래 사셔서 네, 저 한번 서울. 빚어보세요. 할머니 손에서 어떻게 네. 떡이 나오는지. 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반죽을 반죽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어요. 반죽 생편은 반죽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아니 물도 잘 들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멋지게. 오므락조므락 네. 하시는군요. 이번엔 콩을 넣습니까? 네, 소를. 햇콩. 네, 해콩을 이제 이 조상계는 그 모든 게 해거를 먼저 해콩. 올려야 돼. 해국수를 올려야 되니까 해거를 했습니다. 예, 예쁘게 됐습니다. 할머님 가족들 여기 나와 계신데 누구 나오신 네, 겁니까? 우리 아들, 네. 며느리, 손녀딸 이렇게 아, 나왔습니다. 며느님 나오셨군요. 네. 어머님하고 이렇게 송편을 빚으시죠 해마다? 네, 네. 해마다 빚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어머님 솜씨가 참 좋으신데 며느님 솜씨는 어떤가요? 좀 볼까요? 아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어머님 것보다 이 소를 넣는 구멍이 좀 넓어졌어요. 좀 크게 되죠. 네. 네. 쑥송편입니까? 네, 이건? 쑥송편인데 반죽이 특이하죠. 약간 좀 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이걸 이제 또 솔잎을 넣고 찌면 얼마나 맛이 좋겠습니까? 맛이 이제 그 나중에 헹겨 가지고 솔 향수가 좀 스며들어서요. 네.
헹굴 때 참기름을 조금 떨어뜨려서 그런 맛 하면은 좋죠. 더 고소하게. 그 어떤 댁에서 이제 요즘 많이들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송편. 네. 그 송편 빚는 모습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덜 흔한데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해마다 빚으면서 느끼는 그 송편에 대한 명절에 대한 감회랄까요? 글쎄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좀 어쩔 때는 좀 번거로운 감은 있어도 온 식구가 모여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저희는 해마다 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런 거죠. 뭐, 네. 네. 여기 저 가장이 이렇게 송편 빚는 모습은 참 드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복 입고 어디 송편 빚으시겠습니까? 집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래서요.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 갖기가 사실 어렵죠. 현대 요즘 그 서울 생활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댁에서 이럴 기회가 좀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 추석 때 하고요, 구정 때 이렇게 집안 식구끼리 모여서 이 송편도 빚고 구정 때는 또 담소도 해가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빚는 솜씨가 어떤지 좀 잠시 봐야 되겠는데 요령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한 12살 때서부터 아버님 밑에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뭐 12살부터 빚으셨으면 잘 빚으시겠는데 이제는. 솜씨랑 손이 막 덜덜덜 떨리셔가지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하시려니까 어려우시죠? 어디 어떻게 그죠? 빚는 게 잘 빚는 건지 아십니까? 글쎄 뭐 어른들 말씀에 조개같이 이렇게 빚어야지 잘 빚는다고 그러시더군요. 이 송편 댁에서 하시는 거하고 다른 집에 가서도 드실 텐데 이 댁만의 특징이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 집은 그 우선 그 이 소를 여러 가지를 쓰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좀 크게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 조그맣게 해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가도록. 네. 여기 소가 준비된 거 혹시 다 아세요? 이게 한번 뭐 뭔지 여쭤봐도 아십니까? 되겠습니까? 네, 네. 글쎄 여기는 깨고요. 예. 이건 밤 네. 생률 쳐가지고서는 찐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잣가루 잣가루도 해가지고 넣고요. 네. 그리고요. 네. 그 외에는 이 안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쭤봐요. 할머니 저기 준비 많이 된 그 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준비하셨어요? 그게요. 네. 뭐저 이거 네. 뭐저 뭐냐 저것도 넣나? 생기 다진 거. 네. 예. 좀뭐저 콩하고 뭐지 그 뭐야 자갈이 개프가루하고 네. 이렇게 네. 됐어요. 여러 가지 옛날에는 저 솔잎 뽑으러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애들 시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사서 쓰시죠? 가게 솔잎. 삽니다. 그렇죠. 저 서울에서는 뭐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시골은 가서 따지만 도 그 이제 어릴 때 솔잎 뽑아오라 그러면 아주 신이 나서 산에 가서 뽑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만드십시오.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이따 좀 솜씨를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쪽 댁을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또 뭐 지지고 계시는데 네, 고소한 안녕하세요. 냄새 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반갑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름만 먼저 여쭤볼까요? 예, 노티떡이라고 하는데요. 노치라고 하는 거. 노치? 노치인데요. 네. 이제 평안도니까는 그 사투리가 있어요. 아. 노티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엄마한테. 그러면은 저 할머니 고향이 평안도. 글쎄 할머니께 제가 아 가보죠. 그렇습니까? 예. 네. 할머님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화영인데요. 예, 서울에 사시고요. 네. 예, 서울에 사시면서도 고향의 그 맛을 못 잊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 떡은 그러면 언제 배우신 거예요, 할머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친정 엄마한테 뵀는데요. 네. 이게 여기와 이렇게 사니까 친정 부모들도 안 계시고 네. 항상 이 8월 추석하고 음력 정월 대보름 때 하고 이 노티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네. 이런 배집 같은 걸 이렇게 다 잘 씻어가지고 네. 거기다 재서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넣고 네. 그거 이제 한 달이고 이제 이렇게 먹어도 이건 변하질 않아요. 그러세요. 네. 지금 같이 나오신 분이 예, 친정. 예, 그럼 3대째 지금 하여튼 계속 전수가 되고 있는 네. 과정 중에 있나요? 재료가 뭐라고요, 이게? 이게요. 저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이런 저런 좀 백화점 같은 데 가니까 이 재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장쌀이라는 거예요. 기장쌀이요? 기장쌀.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엿길근 가루를요. 엿기름이요. 네. 아. 그거로 새겨 가지고 구우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서울식으로 저 뭔가
약과 같은 약과 그런 같은 건데요. 느낌이네요. 이건 네. 찹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밀가루지만 이건 찹쌀을 가지고 그래서 완성품이 저렇게 네. 대추와 잣을 네, 네. 놓으니까 예쁘게 네. 이게 됐는데. 뭐 이렇게 떡이 큽니까? 할머니 이 떡은 이렇게 할머니 저 떡은요. 떡, 네. 중국 빵처럼 큽니다. 아, 이제 저기 정월 대보름날이나 이런 네. 8월 추석 같은 때는요. 네. 그 달을 의미해서 달떡을 아, 이렇게 만들거든요. 둥그렇게. 떡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구나. 그 친정에서 하던 거를 네. 항상 잊혀지지가 않고 네.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 외손자 외손녀하고 나오셨죠? 네. 이제 할머니는 함경도 할머니시라서 저렇게 옛날에 하던 걸 와서 할머님이시죠. 평안도 네. 평안도 할머니시라서 이렇게 네. 옛날 하던 걸 하시는데 할머니가 명절 때 만들어주는 음식 뭔지 알아요? 정월에요. 할머니가요. 네. 저기 가래떡이랑요. 네. 인절미도 해주시고요. 네. 또 제사 지낼 때 시루떡이랑요. 생일 때는요. 네. 수수팥던지도 해주세요. 할머니가 많이 아주 때 맞춰서 늘 드시네요. 잘해주시는군요. 요즘에 네. 그 학생들 보니까 근데 뭐 우리 떡 같은 거보단 빵을 많이 먹던데 어때요, 우리 학생은? 저 떡을 더 좋아해요. 네, 자 노티떡을 받고요. 떡을 만드시는 분 이렇게 뵀는데요. 아, 우리 추석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이 또 이 자리에 나 계십니다. 이계진 씨가 가 계십니다. 이계진 씨. 네. 황혜성 선생님 모시고 또 최승범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모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음식 문화라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생활의 환경이라든지 오랜 전통 문화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음식은 어떤 배경으로 발달해 왔습니까? 예, 한국이라는 민족이 네. 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5천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농사가 시원치 않았겠지만 네. 차차 농사를 잘 짓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를 이렇게 번성시켰으니 그 곡식하고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그 뭐 잡곡이라 그러는 그런 곡물들 네. 이런 것이 이 중심이 돼서 우리 식생활에 그 이제 모든 거를 그 바치고 앉았으니까 네. 참 우리 식생활 문화라는 게 그렇게 그 모든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된 거지 따로 네. 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훌륭하다 그러는데 훌륭한 걸 더 좀 네. 돋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추석 음식들을 오늘 만들고 계신데 많은 댁에서 추석 음식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송편 들고 그 밖엔 지역마다 뭐 토란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추석 음식은 되게 어떤 거를 공통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역시 곡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제일로 치니까 네. 떡 중에서는 송편이 쌀 제일이다. 송편 우선 네. 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빚어야 되는데 네, 네. 쌀로 빚어야 그 이제 신곡으로 이제 신곡주라 그럴까 그런 네. 걸 또 제상에도 차례상에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밥을 짓는데 매라는 것도 햅쌀로 네, 지어야 되고 네. 그래서 우선 곡식으로 한 거를 제일 주재로 많이 써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과일. 네. 과일이 핵과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들 그게 가을이 제일 풍성하니까 과일도 모두 준비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나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루고루 이 가을에는 새 것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훌륭한 그 먹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가지고 하는데 토란이 북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북쪽에서는 토란탕 안 끓여도 할 수 없는 거고 네. 남쪽은 토란을 좋아하는 거는 역시 많이 나니까 그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송편은 아마 삼천리 강산 다 송편을 잘 하시는데 모양새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 따라가나 봐요. 아주 활달한 성격 가진 데는 좀 크게 하고 서울 사람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자잘하게 아기자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양도 다르고 속에 넣는 것도
여러 가지 할수록 자랑하는 거죠. 요새 와서 또 새로운 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다양하게 시대에 하더군요. 따라서 달라지죠. 무슨 새로운 소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 없던 설탕도 넣고 하고 건포도도 넣고 하고 그러더군요. 네, 잘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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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선생님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정말 좋은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의 의의를 또 어떤 식으로 선생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그 황혜성 선생님께서도 우리 음식이 네. 농경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네.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석 명절도 농사 짓는 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먼 참 옛날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록에서 볼 때는 이제 한 2000년 전 네. 신라 유리왕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역시 그 농사철 네. 일을 마치고 그 또 그 농사가 잘 된 데 대한 그런 감사라든지 네. 또 계절적으로 볼 때 이 대단히 그 자연이 아름답죠. 가을철. 이게 자연에서 오는 그런 미감이라든지 또 기후 면에서도 역시 쾌적한 그런 기후고 네. 그리고 아까 참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의 미각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계절이고 해서 이게 큰 명절로 네. 계례에 쭉 이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기이기도 하고 이제 뭔가 좀 마음도 풍성해지고 기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렵에 놀이나 풍습 같은 것도 좀 왠지 좀 활달하고 푸짐하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게 기후가 쾌적하다는 데 있어서 이제 네. 놀이는 또 어떤 것이 음식 있습니까? 미각이 이제 쭉 다양하게 하니까 먹고 또 역시 노는 거고. 예. 기운 나서 그래서, 놀고. 네. 네. 이제 놀이에서 보면은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낮에는 주로 참 차례 모시고 성묘하고 네, 네. 그러고 돌아와서는 되게 계층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가령 시회를 연다든지 네. 또는 그 동산에 가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활쏘기를 한다든지 네. 또는 큰 마당에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아. 이런 거 있고 이제 밤에는 주로 여자들 부녀자들의 놀이가 대단히 성황 예, 달뜬 밤에 할 수 있는 거. 네. 다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강강수월래 했었죠. 네. 여인들의 원무를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지금도 저 남쪽 지방에서는 추석 무렵 되면 강강수월래들 한다면서. 그렇죠. 예. 남해 네. 안변이라든지 전라남도 또 전북에서도 일부 지역 네. 관광순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속경연대회 때만 보는 지역도 많은데 아직 그렇죠. 실생활에서 하는 데가 많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도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강강수월래 보신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인들의 원무 강강수월래를 함께 보시죠. 네.
참 좋습니다. 네. 네. 둥근 달을 미리 봤습니다만 내일 이제 볼 수 있겠죠. 글쎄요, 네. 그래야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내일 추석 명절을 식구들과 함께 그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가정 전원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족을 만나뵐까요? 네. 열심히 지금 강강술래 구경을 하다 떡을 빚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이 많이 나오셨군요. 네. 누구 누구신지 가족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쪽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네. 이쪽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네, 아버지. 사촌 동생이. 아, 사촌 동생까지. 사촌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럼 식구는 지금 다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큰아이가 지금 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아이가 못 나왔습니다. 네네. 네. 내일 추석 날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휴일이 될 테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반죽이 좀 이상합니다. 네.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지영 씨 가족은 어떤 저희 떡입니까? 함경도에서 감자 가루를 가지고 감자 송편을 하거든요. 이댁이 함경도 함경도 가족이시군요. 네. 감자 송편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감자 송편은 이 강원도에서도 하긴 하는데 추석 때는 안 하는데요. 네. 네. 추석 때 이제 뭐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네. 저희는 이걸 자주 하니까 그러십니까? 좀, 이걸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감자 가루로? 네, 감자 녹말을 익반죽해서 네. 하는 뭐 다른 이제 맵쌀 가루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여기- 감자 가루가 또 틀린 거죠. 네. 근데 여기 학생은 보니까 꼭 만두같이 빚었어요. 송편이. 이게 만두지. 이게 참 송편 잘 빚어야지 색시 글쎄 잘 말이에요. 이쁜 색시 얻는다는데 좀 예쁘게 빚어보세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는데.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 도와드리면 이게 되는데 안 했죠 어느 때? 맨날 안 도와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학생이신가요? 예, 대학교 1학년인데. 네. 공부하느라 그동안에 어렵겠죠. 이 소는 지금 뭘 쓰신 겁니까? 네, 커피 팥이에요. 팥을 팥을 쪄가지고 네. 계피가루하고 설탕을 넣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독특하겠는데요? 저기 깨하고요. 네. 이 그 다른 송편하고 다르니까 좀 반죽에서 좀 찰진 게 네,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을까요? 좀 빚는데? 익반죽 해가지고 이제 조금 미지근할 때는 빚기가 괜찮은데요. 식어지면은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쪄놓으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맛이 있습니다. 오늘 반죽은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글쎄요, 네. 잘 됐습니까? 네, 가루 더 없으시죠? 생가루 네, 다 하셨죠? 네, 다 아니면 했습니다. 아버지 솜씨 좀 여기서 공개를 해볼까 했더니 잘 빚으세요? 잘 아드님보다 뭐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자꾸 부스러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원래 끈기가 좀 덜하니까 네. 쪄놓으면 그런데 쫄깃쫄깃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송편 빚고 해본 명절이 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기회가 없었는데 1년에 네. 한 번쯤은 이런 네. 기회를 그러면 만들고 참 있습니다. 좋지요. 어린 시절 추석 생각나시면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이세요? 예, 예. 어린 시절 추석 때 어땠습니까? 추석 첫날쯤. 추석 오늘 같은 날. 전날쯤들은 되게 그 큰 댁에 모여가지고 네. 내일 그 차례 준비들 하고 네. 늦게까지 놀고 네. 밤들 늦게 해서 아침에들 늦게 일어나가지고 깨우고 네. 뭐 그러고들 그 지냈어요. 그렇죠. 이게 추석 날보다 추석 전날이 더 좋지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함경도식 네. 감자 송편을 아니 저 구경했습니다. 어린이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럴까요? 사촌이 이렇게 예뻐요. 내일 입을 옷인가요? 네. 네. 송편 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잘 빚는데 고모한테서요. 고모님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빚는 게 잘 빚는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냥 배운 거죠? 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송편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네. 되겠는데요. 자꾸만 여쭤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이 송편 공부 뭐 아무리 아는 거지만 좀 네. 자세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러죠. 네. 네. 자, 뭐 이쪽 한목선 선생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상을 떡 벌어지게 이렇게 빚어놨는데요. 네. 지금 우리 송편 빚을 때 보면은 네. 반죽부터 잘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반죽하는데 익반죽이라 해서 끓는 물로 반죽을 해요. 근데 반드시 네. 떡에는 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소금 그렇죠. 넣으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 소금을. 넣으셔야겠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네. 여기 지금 쌀가루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익반죽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하면은 흰 송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반죽을 할 때 여기 분홍 색깔 나는 거 있죠. 네네. 네, 이게 분홍 색깔 나는 것이 송기다 그래요. 네. 요새는 이제 그냥 분홍 물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연 색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요, 예. 요게 송기예요. 그러니까 송기? 네, 그러니까 소나무의 속껍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마른 것을 갖다 떡가루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푹 삶았어요. 네. 삶아서 갈아가지고 이것을 떡가루에다가 합쳐서 이제 반죽을 하게 그러면 되면 이렇게 예쁜 색깔이 그렇죠. 나오나요? 그럼 지금보다 더 진하게 되죠. 찌면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연으로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공 물감이 네, 아니고. 천연 분홍빛이 나는 거죠. 네. 저런 딴 색. 다른 색깔은 이제 요거 쑥이죠. 쑥은 물론 향기도 주지만은 쑥이야 뭐 많이 쓰는. 네, 여기 비취색이죠. 요거. 쥐색이. 예, 요거 보석처럼 떡이 네,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요거 비취색이 나는 것이 쑥송편을 할 때고요. 또 이제 요거는 약간 노란빛이 지금 있지만은요. 네. 지금은 이렇게 노랗지만 찌면은 더 노랗죠. 이 노란 물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요. 그러니까 치자를 갖다가 물에다가 또 이건 아주 우려내면은 약하게 들인 물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제 노란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의 껍질을 아주 차지게 오래도록 주물러서 반죽을 해야 이렇게 터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떡을 고루고루 지금 다 빚어놨어요. 이렇게 빚었는데 지금 모양이 가지각색이죠. 색만이 각색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 저쪽에서 평안도에 분이 빚으신 거 이렇게 커요. 그래서 떡 크기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 계신 분들이 좀 큼직하게 그분들의 성품과 비슷하게 닮았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빚으시는 건 지금 평안도 분이 빚으시고요. 네. 또 요거는 감자송편 아까 함경도 분이 빚으신 거예요. 조금은 작네요. 평안도 분이 빚으신 것보다. 지금 여기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한 것은 서울 분들 중부 지방에서도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저 송편도 이제 같은 송편인데도 지역마다 그 네. 모양 크기도 다르고 뭐 물들이는 것도 좀 다르고 멋내는 것도 다르고 네. 하는데 공통점은 역시 차지게 반죽을 차지게 해서 반죽을, 예. 네, 소를 여러 가지 넣는 거 소는 거의 비슷해요. 넣는 비슷하죠. 것이 예. 밤, 깨, 대추, 녹두, 커피팥. 근데 이제 송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솔잎을 넣어서 찢는 거죠. 근데 솔잎 넣는 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군요. 송편은 워낙에 소나무 송자의 네. 소나무 병이니까 송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나무 향이 배야 맛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 이렇게 솔잎을 켜켜로 놓고 치고 안 치고 계시죠. 시루에다가요. 어떻게 놓으면은 그 잘 됩니까? 그게 서로 붙지 않도록요. 근데 이제 소를 넣어서 주의할 점은 공기를 좀 완전히 빼줘야 되죠. 공기를 빼지 않으면은 나중에 찐 다음에 이게 다 벌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단맛을 준 소는 더 잘 벌어져요. 그러니까 꼭꼭 쥐어서 공기를 좀 뺀 다음에 하면 이게 저 솔잎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 떡이 잘 들어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기름을 참 이렇게 해서도 참기름을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쪄내가지고. 쪄내서 솔잎을 다 떼가지고 나중에 두고 잡수실 거라든가 어느 댁에 보낼 때는 네. 솔잎을 떼지 않는 편이 좋겠죠. 왜냐하면 솔잎 솔잎을 떼놓으면 묻은 거 보내는 거 괜찮은 겁니까? 나중에 가서 쪄서 잡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더 친절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불지 않고 또 소나무 향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떡도 빨리 안 쉬고요. 그래서 반드시 두고 잡수실 거 어디 멀리 보내실 때는 솔잎을 그대로 붙인 채 하시고요. 네, 그러면 되셔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없어진 말이 있어요. 오려송편이라 그래서 오려? 그러니까 올벼송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오려송편, 그러니까 아주 햅쌀로 빚어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려논에서 나온 쌀로 빚은 그렇죠. 송편이 오려송편이군요. 그렇죠. 그 논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 햇볕도 잘 들고 물도 잘 빠지는 그런 데다가 미리 마련을 모짜리를 마련해서 제일 첫 번에 수확하는 것으로서 이제 송편을 빚는 거죠. 이제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찬물에다 얼른 얼른 씻어서 넣었다 건져서
솔잎을 저렇게 떼야지요. 기름은 그때 바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이 하실 때는 찬물에 덤벅 넣어서 소쿠리에 건지셔서 하지만은 조금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손에다 물을 묻혀서 얼른 물기가 좀 송편에 덜 묻게 해서 참기름을 한번 바르시면 돼요. 아유 저 참기름 묻은 저 며느님 손이 아주 얼마나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예쁘게 빚으셔요. 잘하셨죠? 네. 네, 저렇게 쪄냅니다. 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송편을 빚어서 내일 추석을 준비하는데 최 교수님 송편에 얽힌 추억담이 있으시면 좀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어린 시절 추억 겸해서 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얘기 좀. 어려서 보면 이제 네. 집안에서 참 송편을 빚는 건 주로 할머니하고 네. 누이들 네. 이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이제 작어머니들은 그 부엌에서 딴 일들을 이렇게 하셨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심부름을 해야죠. 솔잎을 가서 깨끗한 데 가서 골라서 따갖고 오라든지. 네. 그 이제 큰 쟁반에 이 여러 가지 소를 넣고 네. 또 그 반죽한 떡 반죽을 넣고 이제 둘러앉아서 할머니랑 뭐다 빚으실 때 네. 저는 이제 그 분입질을 하고 싶어요. 군입질. 네, 먼저 그래서 좀 이제 잡숴 보시고 싶었죠? 그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그 소, 밤, 네. 뭐 깨, 가루 이제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먹으려고 하면 할머니가 이거 조상이 먼저 바쳐야 하는데 네. 네가 먼저 입을 대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이제 말씀이셨고 네, 네. 또 이 송편을 빚는데 그렇게 사내가 와서 들락날락하고 그 군입질을 하고 오면 나중에 커서 네. 그 예쁘고 얌전한 그런 색시를 얻지 못하고 칠치지 못한 그런 여자를 얻는다. 그게 이제 꾸중도 듣고 뭐 그리고 그랬던 거. 큰일 못 한다고 또 그러시죠? 네, 그 말씀도 하시죠. 그 이제 추석 무렵에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먹을 것이 좀 풍족해져서 그런지 어린이들이 그렇게 군입질 하려고 그러고 들락거리고 하는 모습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그 식성도 많이 지금 네. 달라지고 있죠. 네, 이런 명절 때 우리 고유 음식을 그렇게 좀 아이들에게 잘 좀 알려주고 맛도 길들이도록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내일 차례를 지내는데 그 뭐 정성이 우선 있으면 되긴 되겠지만은 법식을 잘 몰라서 차례상이 좀 우스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 차례상 차리기 예절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잘 팔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영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미영 씨. 네, 주상에게 드리는 감사의 차례상 무엇보다도 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차례상 차린 법을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혜성 선생님하고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을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차례상 여기 거진 준비가 됐는데요. 좀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요즘에 차례 그러면은 설날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2번 정도 지내는 게 보통이죠. 네, 지금은 이제 2번만 지내죠. 옛날엔 여러 번 더 지냈는데. 네. 그런데 설날 지내는 차례상하고 추석에 지내는 차례상하고는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여기 이제 매를 올리고 네. 탕 올리고 뭐 삼탕, 네. 적, 과일 이런 거는 같은데 네. 이제 과일의 그 종류가 달라지죠. 계절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감이 없는 때는 감을 못 드리고 예. 배가 없는 때는 배를 못 드리는데 가을에는 이제 신과들이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과일 종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떡을 꼭 드려야 하는데 떡을요. 예. 예. 정월에는 흰떡, 예. 흰떡 가래떡을 해서 떡국도 끓이고 네. 가래떡을 해서 여기다 또 이게 절편으로 해서 올립니다. 네. 근데 추석이라 오늘은 송편이 올라 송편이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흰 송편에다가 쑥송편에다 네. 이렇게 두 색으로 한 송편을 꼭 드려야만 하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어느 댁에서는 매를 안 드리는 댁도 있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진지를 안 드리고 네. 약주를 드리는 것처럼 제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송편을 많이 잡수시라고 송편만 가운데다 놓는 댁도 있어요. 집안에 네. 따라서 조금씩 다를 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어디까지나 알뜰하게 차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그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 첫째 줄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럼 네. 선생님? 우선 그 네. 제상은 원래는 다리가 높아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집집마다 갖춰지질 못하니까 이렇게 그저 모반을 큰 거를 하나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보통 테이블 크로스 하듯이
이제 종이를 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불을 밝혀야죠. 네. 그러니까 홀령을 모실 때는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향을 살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먼저 벌써- 준비를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조그만 상에는 향을 지금 피워놓고 네. 옆에는 모래에다가 솔잎 다발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 저거를 모사라 그러는데 이 모사는 집에서 지낼 때는 산소가 아니니까 땅이 바로 없으니까 저거를 지신으로 생각합니다. 네. 산신 또는 지신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한 잔 올려야 되니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른 모신다는데 이제 명패를 여기다 내놨어요. 예. 위패. 가운데. 위패를.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이라고 이제 우리 요새 새로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조상님 전에 그 이제 를 모신다 그런 뜻에서 신위라고 그럽니다. 네. 신위. 신위. 네. 네. 그러면 한 줄 한 줄 네. 무엇을 어떻게 놓아야 될지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앞줄부터 요 신위를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신위는 네. 이렇게 해서 예. 신위 이 독이라는 데다가 신위를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여기다 지금 종이로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조 여러 어른 신위 이렇게 해서 쓰면 이제 되는군요. 이렇게 작은 집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아,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겠군요. 되고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평풍에 이렇게 붙이는 집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너무 약식이고요. 네. 이 그다음에-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진지 잡수는데 수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수저를 여기 갖춰놨습니다. 두 분 오늘 오시니까 두 분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분 수저를 이렇게 두 벌 마련해. 장만하고. 네, 시접이라고 그래서 네. 큰 그릇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제주를 드리거든요. 약주를 먼저 드시라고 그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어린애기들이 이제 지금 약주를 올리는 제주를 올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시범을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럼 저 제일 먼저 짜는 네. 모사기에다가 돌려야 하는데. 좀 한번 순서를 다시 볼까요? 자, 다시 제주를 받아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죠. 다시. 제주를 받아서 잠깐 향우유를 이렇게 네. 제주를 잘 받아서 그렇지? 향우유를 그저 한 두 두 번만 번. 돌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놓고 잔만 들어서 그 모사기에 붓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신에게 지금 인사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잔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네. 그리고 왼쪽에 할머니가 계세요.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 이제 잔을 드리세요. 네. 그러면은 그런 잘 절차를 요즘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수하는 수가 많죠. 애기들도 가르치면 참 잘해요. 얼마나 영리하고 말을 두 번 돌리고 잘 알아듣는지. 네. 이제 여기 받아서. 사제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제 잔 올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뒤에서 올리는 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올리고요. 네. 자, 그럼 저쪽에서 받아볼까요? 네. 예, 할아버님께 올린 거죠, 이제? 할아버지.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할머니. 할머니께 올리고요. 그러니까 제주를 먼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정말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데 오늘은 그럼 이쪽에서 해줄까요, 선생님? 이쪽에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저범을 드려야 안 줄 잡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고 포를 잡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를 하나. 할아버지는 포를 좋아하시나 봐요. 할머니는 두부 저걸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갖춰놓고요. 그리고 차례날은 술은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네. 보통 제사 때는 석 잔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단잔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선생님,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앞에 놓는 과일의 순서 같은 것도 있다고 네. 하죠. 네. 그걸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줄서부터 네. 설명드리면은 조율시 그런 건 조는 대추조, 네. 감률, 네. 저 이제 감시인데 이
세 개를 나란히 삼색으로 놓는 것이 대개 어느 집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조율시, 그 다음에 이. 네. 이는 배인데 배가 없는 때는 못 드려요. 그리고 네. 사과 이렇게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과자 종류를, 그러니까 유밀과 종류에서 약과 하나, 유과 종류에서 산자 하나, 네. 이렇게 대표로 2개만 나왔는데 아, 더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네. 한 줄은 과자 붙는 것만 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과일 말고 과자가 많으면 과자를 놔도 또 드려도 됩니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홍동백서라든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네. 붉은 거는 오른쪽에 가지 않나 싶었는데 감이 이쪽에 있어서 그 그런데 경우가 좀 다른가 보죠? 조금 그 집집마다 네. 가가래라고 그래서 예. 생각들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동백서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추가 이쪽으로 오고 네. 밤이 이쪽으로 가고 네. 배가 이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홍 붙은 거 이쪽으로 와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놓기도 방법도 합니다.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지금 두 번째 줄은 이제 아직 진지를 못 드렸는데 여기는 진지 잡수실 때 김치가 있어야 되고 또 간장도 있어야 되고 또 나물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식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원래 고기 식혜가 원칙인데 요즘에는 밥 식혜를 이렇게 건지만 놨습니다. 네. 그 다음 줄이요. 요게 탕인데 탕이라는 거는 약주 드실 때 드시는 국이에요.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삼탕이에요. 삼탕. 네. 세 가지를 이렇게 넣습니까? 어동육서라 그래서 예. 이 동쪽에 이제 생선, 고기 생선으로 끓인 국. 네. 그다음에 서쪽으로 고기국이에요. 네. 이게 육탕이죠. 여기는 어탕.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닭이면은 봉탕이라고 좀 올려서. 예. 그래서 적어도 하나 아니면은 세 선 약주 드실 때 잡수실 국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홀수로 놓는가 보죠? 홀수 이게 3 아니면은 5개 이렇게 네. 세야죠. 그렇군요. 그다음 줄은 요게 적인데요. 포하고 요 적이라는 건 구운 것들이에요. 구운 거. 그러니까 두부는 소적이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육적들을 한 대 담았어요. 그래서 담는 순서를 함께 이렇게 적틀에다가 네모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야 하는데 순서가 제일 밑에가 물에서 잡아온 거.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선을, 생선이 네, 밑에 놓고 제일 밑에 있군요. 그 다음에는 4발 가진 거를 그 위에다 놓고 아, 그래서 고기가 그 다음에는 조금 날개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봉이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삼적을 고기 종류만 삼적을 한 그릇에 담아서 제일 중앙에 놓는 게 이거 저 제주를 잘 드시라고 네. 안주를 이렇게 잘 장만했습니다. 이제 그런 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잔을 드렸으니까 지금 어른께서 적도 드시고 또 그다음에 포도 잡수시고 약주를 한 잔 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탕도 벌써 운감하시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잔은 그대로 둔 채 매하고 갱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 밥에 따라가는 국은 갱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 그러면 자리- 네. 갱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맨 나중 순서가 되겠군요. 그렇죠. 약주 드신 다음에 진지를 네. 잡수시니까 똑바로 들어. 할아버님 자리에 놓고요. 네. 토란국입니다. 토란국입니다. 예. 이거는 국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술잔을 가운데 놓고 근데 보통은 국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예. 산 사람들은 돌아가신 어른의 예법으로는 국이 왼쪽으로 아, 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번에는 이제 할머니 진지예요. 잼매. 그다음에 제 갱인데 토란탕입니다. 네. 이게 탕이나 국이나 똑같은 소리고 갱자도 똑같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수저가 여기 놓여 있었습니다. 수저를 가지고 수저를 가지고 진지 잡수시라고 이렇게 꽂죠? 예. 예. 자손이 이렇게 꽂아드려야죠. 네. 많이 잡수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말아 잡수는데
저기 산 사람은 뜨거운 숭늉을 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어른은 정화수를 길어다가 예. 냉수를 이렇게 드립니다. 냉수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끝에 가서 언제든지 우리가 물 말아서 조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진지를 여기다 조금 말아서 이렇게 놔드려요. 밥을 네. 말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먹는 순서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주를 드셨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지상인데 진지상에 이제 이렇게 갱을 드렸는데 갱도 다 젖으시고 요번에는 이제 숭늉 대신에 냉수를 지금 네.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가 다 이제 진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잠깐 이렇게 닫고서 다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동안에 지금 말하면 데자트 코스를 이제 과일들을 과자랑 잡수신답니다. 예. 그런 순서군요. 사실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는데 참 그렇죠. 그 식생활 문화 공부하다 보면요 네. 제사같이 좋은 뻔이 없어요. 아주 그래요. 참 잘 다듬어진 겁니다. 네. 이번 기회에 충실히 익혔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그리고 선생님 역시 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기들 보고 절을 좀 시켜 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아, 재배는 아마 각기 댁에서 하시는 방법 다 네. 알고 계시겠죠. 앞을 가려서 이제 네. 이쪽 보고 절을 하게 되는데 네. 2번 하고 네. 한 번은 이렇게 읍하고 그걸로 이제 끝내야죠. 예. 잔을 3번 올리면은 3차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꽃가옷을 입어도 돼요. 네. 차례날은 그렇게 차례날은요? 소복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제사는 기제사는 다 옥색이나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네. 예법을 제대로 갖춰서 이번 추석에 상차림을 해봤으면 합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어렵지 이만하면은 않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이 추석 상차림에 앞서서 저희가 이렇게 차례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배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역시 정성스럽게 만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짐질하는 고소한 내음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가득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오늘 이러한 분위기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추석을 맞을 마음에 아마 마음은 조금 들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 교수님, 한가위 풍속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지금 중요한 일이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추석 때 성묘 가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묘를 미리 가기도 하고 또 추석 전에 또 추석 뒤에 가는 댁도 있고 추석 때 하도 고생들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추석 차례나 성묘 같은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성묘를 꼭 그 추석날만 해야 한다는 건 없죠. 네. 지금 네. 그 전후에서 옛날 어른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초도 미리 예, 하셨습니까? 벌초도 미리 하고. 예. 그러나 대부분 이제 차례는 집에서 참 신주를 모시고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죠. 네. 그런 게 손자 입장에서 보면 참 고조 부모까지를 이렇게 이제 되게 옛날에 신주가 있으니까 네.
모시고 해서 이제 집안에서 그건 참 방 안에서 모셨고 네. 그리고 이제 성묘라면은 그 어른들의 산소를 직접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확인을 하고 또 그 참 무덤 앞에서 간다는 그런 음식을 주가 간다는 걸 놓고 이제 펼쳐놓고 예를 올리고 그 묘역을 살피면서 이제 그걸 음복을 하고. 네. 그러나 그런 거이 어떤 데 그 의의가 있었겠냐 하면은 자손들에게 그 성묘를 가면서 무덤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네. 그 집안의 내력을 얘기하고 아, 가는 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산 가령 논밭이 어떻고 산이 어떻고 집안 네네. 그런 이제 가산에 대한 걸 또 규모를 이렇게 알려주고 네. 또 이제 그게 되게 조상의 생활 터전이 된다고 네. 또 그 자연 환경의 변천이 어떻게 옛날하고 아, 네, 달라졌다든지 멧돼지 할아버님께서 네. 뭐 하실 때 여기가 무슨 땅이었고 뭐 그런 그런 내용.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걸 자손한테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알려주고 네. 그러면서 전 가족이 참 하루 그 소풍을 하는 네.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네. 이런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묘는 추석에만 가지는 않는데 그렇죠. 여느 때 성묘하고도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여느 때 이제 옛날 성묘라는 게 되게 설날에도 살필 수 있고 네. 한식날에도 살피고 예. 동짓날에도 살피고 되게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로 그 한식하고 추석절이지만은 네. 그러지만 이제 절기로 볼 때 네. 한식은 이 치운 계절이고 조금 덜 그 어설픈 계절이죠. 네. 이게 이제 한가위 추석이 제일 계절적으로 좋고 네. 그래서 지금은 한식 추석입니다마는 네. 그래도 추석적이 네. 더 그 참 성황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추석 음식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혼자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려야죠. 돌려야죠. 올해는 또 수해 입은 댁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떡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좀 서로 나누고 그랬으면 둥근달이 더 둥글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네 가족을 초대해서 음식 추석 음식도 떡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가족을 아직 덜 만났습니다. 오명 씨가 한 가족 마저 만나겠습니다.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색색의 송편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것인데 제가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 댁은 뭘 갖고 나오셨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 주악이라고 하는 떡이에요. 주악입니까? 네. 네. 근데 송편을 어떻게 튀깁니까 저렇게? 송편하고 모양은 좀 비슷한데요. 네. 이게 이제 찹쌀가루로 순 찹쌀가루를 써요. 네. 그 찹쌀가루 가지고 고명도 이제 송편하고 좀 다른 게 저기 대추 다진 거, 꽤 다진 거, 유자를 다져가지고 꿀하고 계피가루하고 네. 이제 이렇게 반죽을 비벼가지고 쏘를 넣어서 기름에 튀겨서 이제 설탕 꿀하고 조청 시럽에다가 이제 묻혀서 내서 내는 거죠. 아주 네. 좋겠는데요. 그리고 네. 색색이 아주 곱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언제 배우셨어요? 네. 이거는요. 네. 어려서 네. 이제 할머님이나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송편을 이제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꿀을 발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굳은 거를 이렇게 튀겨서 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서 제가 연구하고 물어봐 가지고 이제 알았죠. 아, 그랬더니 이 주악이었군요. 네. 네. 아, 지금 나와 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외사촌 언니세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관계가 사촌 언니하고 동생하고 나오셨어요? 네. 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요? 저희 어머니 됐어요. 따님하고 또 우리 꼬마 아가씨는 누구신가요?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는데 떡을 못 집어 먹게 해서 지금 화가. 몇 네. 학년이에요? 유치원 다녀요. 유치원. 네. 아유, 키가 큽니다. 아주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아유, 참 예쁩니다. 좀 만들어야죠. 떡 만들 줄 알아요? 네? 화가 단단히 나서. 하나 먹고 아. 얘기해라. 네. 아, 앉아 구경만 하는 것도 애들한테 명절 분위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 색은 어떻게 내죠?
색은요. 이제 흰색 그냥 순수한 흰색도 네. 하고요. 또 치자물 빼가지고 이렇게 노른수만 하고 또 이거 저는 천연색으로 결명자 차를 이렇게 한번 물을 연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쁘게 하려고 식용색소 약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떡이 이렇게 한데 엉긴 것 같습니다. 네, 꿀에다가 꿀에? 집청꿀에 아. 쟀다가 먹기 때문에 전 또 잘못 찌셨는 줄 알았지. 네. 꿀에. 그럼 먹을 때는 이제 그대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래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덜 접시 해가지고. 네. 이 그렇게요. 찹쌀로 만든 네. 송편에 물을 들여서. 근데 주악하면 개성주악은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성주악은요. 그것도 찹쌀가루로 하는데 찹쌀가루에다가 밀가루가 좀 들어가고요. 또 설탕하고 술이 좀 들어가요. 반죽할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튀기는 과정은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 거기다가 통잣이나 대추를 이제 박아서 만들어 좀 큼직하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댁에는 주악을 제일 잘하시는 모양. 딴 거는요? 딴 건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잘해요. 뭐 하십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추석하진 않으시겠죠? 예, 네. 만두도 하고요, 네. 송편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아, 만두도 하세요? 네. 그 여러 가지 네. 좀 구경을 더 해보시죠. 저는 그러시죠. 저쪽으로 좀 구경. 옮겨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만드시는데 이 솜씨는 누구한테 배운 솜씨십니까?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솜씨는 어느 어머니나 잘하신다고 그러지만은 이 댁의 어머니는 솜씨가 어떠신지 자랑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요, 왜 다른 댁은 이렇게 손님 오신다 그러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근데 손님 이렇게 오셔도요,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고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도요, 맛있게 손님들 만족하실 만하게 만들어내세요. 아, 그러세요? 그 아주 솜씨가 아주 좋으신 모양이시죠? 네. 저 송편을 잘 빚으면은 남자들 저기 뭡니까 남자들도 송편 빚으라고 어린 시절에 시켜놓고는 송편 잘 빚으면 이쁜 섹시였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송편 잘 빚으면 또 역시 훌륭한 좋은 신랑을 맞지 않을까 하는데 송편 이 중에 어느 것이 빚은 겁니까? 이쪽에 이건 아직 덜 된 거고요. 된 거고 뭐 반죽 띄워놓은 거나 빚은 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소를 넣은 겁니까? 네. 소를 조금 넣는 모양이죠? 예, 너무 많이 넣으면 삐져 나오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학생들이 엄마들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별로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학교만 다니느라고 잘 못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붙들고 가르쳐야 되는데 잘 배웁니까? 잘 배워요. 이 떡 말고 또 하는 게 좀 많다고 그러셨는데 요 맛이 어떤지는 이따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추석 음식은 좀 나눠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위에 좀 함께 나눠 잡수실 댁이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아파트에선 서로 많이 나눠 잡수질 않거든요. 그냥 밑에 경비 아저씨들 드리고 그래요. 마음도 나누고 떡도 좀 나누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떡들 다 찌셨으면요. 저기 이제 황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 앉아 계신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한 접시씩 예쁘게 담아서 좀 갖다 좀 놔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떡을 한 상에 모으는 동안에 또 오미영 씨가 손님상을 어떻게 차릴지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미영 씨. 네, 이 주부들 추석 때 되면은 기쁘시기도 하겠지만 손님 치러내느라고 참 바쁘실 겁니다. 이럴 때 오시는 손님에게 맛깔스러운 음식을 어떻게 내놓을까, 특히 차례상을 안 차리신 댁에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맞은 손님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복선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차례상을 차렸던 댁이라면 뭐 먹을 게 그래도 푸짐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상에서 네. 이제 내려진 음식을 가지고 아침상을 드시는 거죠. 네. 그러다 하면은 아침에 그거 드시고 또 점심에는 또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가벼운 걸로 대신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댁에서 어떤 메뉴를 정할까 그거부터 고민이 될 테니까요. 네.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사실 추석날 같은 때는 친지들이 들어오시죠. 네. 네, 어른도 오시고 또 아이들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고루고루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예. 이제 그러면은 먼저 주 음식이 있고 또 후식으로 드실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 음식을 내가 뭐를 장만해야겠다 하면은 주 음식 하면 우선 고기 종류를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고기 하면은 고기 지금 여기 보면은 네. 고기로 한 사태찜, 네. 또 생선으로 한 거, 또 기름 냄새가 나야 되죠. 그러니까는 전이나 적을 붙이고 네. 또 간단한 점심으로 대접하겠다면 뭐 국물로 끓이는 전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또 특별히 맛난 김치를 또 담아 놔두고요. 이렇게 돼서 모든 식품을 고루고루 갖추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을에 나는 것을 선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버섯이나 토란이나 그런 이런 것들. 햇거 밤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서 대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찜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주부 여러분께서 찜 만든 거야 많이 네. 아시겠지만 그 이것은 만드신 이제 것을 좀 보지요. 네. 고기찜이니까 사태찜이죠. 물론 갈비찜도 되지만 갈비는 하나 뭐 10근을 했다 해도 5근 정도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니까. 이 고기를요 사태고기를 해서 오래도록 찜을 했어요. 네. 물론 가을의 열매인 밤, 또 버섯, 네. 또 뭐 은행 예. 이런 여러 가지 당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부재료를 같이 넣어서 사태찜을 한 것이에요. 예. 고기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해물로 새우.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해물의 대표적인 것이 새우다 했으니까 새우를 했는데 새우를 쪄서 이렇게 이제 점였죠. 네. 근데 다 요것이 그 특색이 있다면 잣가루를 만들어서 참기름에 이렇게 개가지고 묻혔으니까 대단히 고소해서 대하 잣찜 무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군요. 네. 전도 준비가 됐고요. 네, 요건 이게 기름에 지지는 거니까 녹두 저 크게 하지 않고 좀 자그맣게 해서 음식을 드실 때는 이렇게 덜어다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요 했지요. 네. 그리고 저쪽에는 산적도 준비를 예, 하셨군요. 언제든지 산적은 뭐 술 안주로도 좋고 또 뭐 드시기에 좋게 이렇게 덜어다 드시기도 좋으니까는요. 그래서 닭에다가 파를 깬다든가 또는 고기에다 오늘처럼 수삼을 깬다든가 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산적을 깼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건 이제 전인데 네. 아까 요건 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녹두저. 근데 네. 요거는 북어를 가지고 전을 부쳤는데 북어를 불려서 밑양념을 해야죠. 참기름과 간장 아주 그 맛나게 간을 한 다음에 밀가루, 계란 입혀서 지졌어요. 네. 동태전과는 아주 또 맛이 다르죠. 왜냐하면 예. 구수한 맛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탕도 준비를 해놓고요. 네, 전골. 네. 또 그거는 장김치에서 장김치. 간장을 넣은 김치. 떡을 드실 때는 장김치가 그 날이 추워질 때는 가장 잘 맞는 특별 김치지요. 제격이군요. 네. 이거는 그거는 더덕이에요. 가을 네, 더덕 가지고 무침을. 삼색으로 생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는 또 후식 중요하지요. 네, 후식으로 하는데 후식은 차와 함께 내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약주만 대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기 섭산삼, 또 오미자 화채, 네. 밤 단자, 또 생과일, 또 오늘 만든 송편 이렇게 이제 후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만하면 뭐 근사한 차림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서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차갑게 대접하고 싶은 것은 차갑게 대접하는 그 속 마음이 전해져야지 가장 잘 대답하는 그 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맛난 음식을 앞에 놓고 정담을 나누고요. 그런데 바로 추석 명절에 의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꼭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이런 메뉴를 해보겠다 하는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합니다. 한번 내일 상차림을 마련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쪽에서 지금 간이 품평회가 열린 모양인데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자, 이제 푸짐하게 추석떡을 한 상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만드신 그 떡들인데 한 상을 차려봤습니다. 좀 잡숴보시고요. 품평 뭐 자랑 좀 칭찬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솔잎채 이렇게 함께 가져왔는데 송편은 네. 이렇게 물에 씻어 건져서 기름 바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금방 잡수는 데는 좋은데 네. 어디 먼 댁에 좀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네.
쪘을 때 그 솔잎을 붙인 채 네. 물에 씻지 말고서 그대로 소쿠리에 담아 보내면 좋아요. 이게 저 솔잎을 넣으면 잘 쉬질 않는다면서요? 솔잎을 그대로. 네, 그렇다고 그러는 향기도 좋고요. 솔 향기도 나고. 네. 좀 잡숴 보시죠. 네. 최 교수님. 근데 요거는 네. 맵쌀로 한 거고 네. 요거는 요건 감자 감자떡. 송편이고요. 예, 요거 감자 참 아주 송편. 투명하고 예, 이게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탄력 있고 네. 쫄깃쫄깃해 보이는. 네. 먼저 좀 네. 아니 그 먼저 어르신께서 드세요. 아이고 잡숴보세요. 먼저 드십시오. 저 네. 만드신 분들도 좀 잡숴 보십시오. 이게 화면을 통해서 네. 신고가 조상들께 일단 됐으니까요. 네. 잡숴도 입이 불어트지 않을 겁니다. 잡수십시오. 네, 잡수십시오. 네. 감자가루 이렇게 아까 반죽 모양하고는 다르죠. 네. 쫄깃쫄깃해 보이고 투명하고. 네. 주악도 이 침이 네. 침이 노치라는 넘어갑니다. 노티 또 이 달 아까 그 달떡이라 정말 달 모양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푸짐해요. 그 중국 사람들 월병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특히 이런 건 아주 월병하고 비슷한데. 이게 달 모양이 아주 모양은 정말 같은데 네. 우리는 네. 이게 맵쌀떡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밀가루로 만들어서 달이 기름에 이렇게 환하게 저희들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저는 새로 보는 거이 달떡도 이렇게 둥글게 만든 떡, 네. 그리고 이 노티떡, 네. 그리고 저 감자 송편, 네. 이건 지금 처음 봅니다. 네. 이게 남도에서는 대개 이런 이제 전불감 들인 송편, 저짝 송편, 그리고 이제 달떡도 저희 남도에도 있지만은 남도 달떡은 대개 이제 처음 그 복지개처럼 이렇게 둥근 걸로 네. 얇게 밀어가지고 떠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소를 넣어요. 네. 넣어갖고 이렇게 반달처럼 예쁜 반달처럼 하는 걸 이제 남도에서는 달떡이라고. 네. 근데 이건 참 처음 생전전 처음 보는. 자랑도 할 겸 이거 나눠서 잡수셔야 좋지요 추석에는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똑같은 거 해도 네. 역시 솜씨가 다르니까 그렇죠. 떡 크기도 그걸 다르고 주고받는 재미가 있는 거죠. 울타리 너머로 예. 이렇게. 근데 요거는 네. 송편처럼 생겼지만 요건 맵쌀가루고 저건 찹쌀가루. 이건 아까 주악이라고 네, 그랬죠. 주악이라고. 이건 찐 거고 저거는 기름에 지졌습니다. 그리고 네. 겉에 꿀이라고 그랬나요? 네. 꿀에 집청을 했어요. 네. 그건 꿀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건 꿀 안 찍고요. 요거는 네. 꿀을 찍어 잡수면 더. 맛이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화전처럼 이렇게 붙이는 식이네요 이게. 요게 네. 화전하고 이제 저 찹쌀은 같은데요. 네. 노티. 노티지. 노티. 이게 하기 어려운 떡이에요. 이것도 찹쌀로 한다고 그랬죠? 기장쌀을 자, 차조. 써서 네. 차조. 예.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그렇구만. 예. 근데 약과는 밀가루로 하는데 요거는 또 차 좁쌀가루. 네. 이게 여기도- 참 어렵대요. 여기도 꿀을 했나요? 지졌어요 기름에다. 지름. 아 기름에다가. 그냥 먹어도 참 달다고 그러시대요. 이게 엿기름을 함께 넣기 삭힌다는 때문에. 엿기름으로 삭혀서 지지니까 지지기가 어려워요. 골고루 잡수세요. 아주 네, 이거 그건 참 공든 고맙습니다. 떡입니다. 이건 참 어렵게 만드세요. 저 어른들 아니면 못해요 이거. 네. 저 지금 떡 평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기다리시면서 떡도 잘들 안 잡수는 잘 다 됐죠? 다 훌륭합니다. 네. 이 감자 송편이 맛이 독특하군요. 네. 오늘 저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추석 명절을 내일 잘 보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혜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방송을 통해 나와서 떡을 만들어서 내일 추석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네. 우리의 추석 명절을 어떻게들 보내셨으면 좋은지 그대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보통 때 네. 가족들이 헤어져 사는데 네, 이날만은 조상님을 초청하는 날이고 조상님 초청. 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즐거운 날이지 제삿 날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단란한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기려야 될까요? 황 선생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사 차례 지내고 물론 성묘에도 의의가 있지만은 네. 참 할아버지나 이제 이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그 가족들 이렇게 이제 모두 헤어져 살다가도 이 명절에 같이 집안에 모여서 참 단란하고 화목하고 또 지난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그 집안 계획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추석이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정말 모쪼록 단란한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혜성 선생님 말씀대로 나눠 먹는다는 뜻이요. 그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한테도 골고루 손길이 미치는 그런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도시에서 말씀이죠. 아파트에 얼마나 가깝게 삽니까? 사실은 벽 하나 사이인데. 그런데도 퍽 먼 것 같아. 옛날에 담이 꽤 마당 저쪽에 있어도 먼 집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은 너무 인정이 좀 말라가는 건 아니냐. 주고받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또 섣불리 말을 못 걷는 때도 있어요. 사정을 모르니까. 네. 그런 또 이제 음식을 주부가 직접 만들면은요, 좀 그게 그래도 쉬울 텐데 간편하게 만약에 사서 든다든지 이러면 더 그런 벽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과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오늘 이 댁에 이 나온 댁들 보니까 어린이가 한 어린이씩 함께 왔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 좀 단절 안 되게 아이들과도 함께하는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추석이 건조해진 느낌이 그렇죠. 많이 있으시죠? 달라졌죠. 그 이제 집안에서 쉬는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말하자면 인정이 그 각박해지고 네. 또 생각들이 이제 그 음식도 그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온다 갖다가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성질들이 너무 급해지고 예. 뭐 이런 거 이번 추석 보내면서 좀 더 저희들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때가 돼서 말이죠. 네. 야, 네. 두 분 선생님 말씀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하루 전에 가정전을 해서 추석 음식을 만드는 분위기와 함께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각 가정마다 잘 하시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서 잡수시는 그런 한가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쓸쓸한 이웃들이 네. 쓸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 내일 추석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